요즘 공부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체력 관리 잘 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때 건강하셔야지 공부도 되죠. 그죠? 자, 148쪽에 나와 있는 비과세에 나와 있는 것은요, 지문에 관한 것들은 요번 작년 시험에 몇 개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래도 꼭 알아두셔야 될 것들. 자, 1번, 2번 두 개 나와 있는 것들은요, 다 등록면허세와 똑같으니까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첫째, 자, 뭐가 나왔느냐? 국가가 취득하는 거. 우리가 국가가 취득하면 취득세 안 내죠. 국가가 등기하면은 등록면허세 안 내요. 국가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따라서 요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공통사항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국가끼리, 국가 간 요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상호 면세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사관 건물에 대해서 비과세 해주면 우리나라도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국가와 국가끼리 상호 면세주의라 합니다. 해보자. 상호 면세주의. 두 번째는 요거예요. 국가에 귀속한다. 국가에 기부 체납을 했다. 요거 뭐 시험에 자주 나오죠. 국가에 귀속한다, 국가에 기부 체납했다, 이런 것들은 뭐냐? 결국 국가에게 공짜로 줬단 얘기죠. 나라에 공짜로 주면은 무조건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됩니다. 다만 국가에 기부 체납을 했다, 요건 이제 민자역사라고 그랬죠. 자, 민간자본으로 역사를 짓고 30년 동안 사용했다가 그 이후에 국가에 어떡한다? 헌납하겠다. 그러면 3년 전에 우리가 기부 체납했다 그러면 3년 전에 이게 완공이 됐다. 취득세 낼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국가에 귀속하거나 국가에 기부 체납을 했으면 세금은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을 때 있죠. 국가에 기부 체납하기로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3년 뒤에 야, 이거 난 너 국가 안 줄 거야? 딴 사람한테 팔을 거야? 우리 큰아들에게 줄 거야? 조건이 변경이 될 때가 있죠. 변경이 되면은 3년 전에 비과세 됐던 건 어떻게 한다? 추징해야 되겠죠. 따라서 조건이 변경되면 뭐가 된다? 과세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 국가에 귀속을 했어요. 야, 알았어 가져가. 국가에 줬어요. 주고 난 다음에 반대급부를 요구한다는 얘기죠. 야, 광주에 내려갔더니 거기 국유지가 좀 있더라. 이거 조금만 띄워줘. 반대급부. 반대급부라는 건 대가를 받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뭐가 되죠? 과세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두 개예요. 국가에 공짜로 줬으면 비과세, 준다고 했다가 안 줬으면 과세. 그 다음 주기는 줬는데 반대급부로 국가재산을 공짜로 받았을 때 대가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뭐가 된다? 과세 써주면 되겠죠. 요 말 이해 갑니까? 자, 이러한 것이 148쪽에 나와 있습니다. 1번 국가 취득됐고요. 2번에 봐서는 괄호 2번 보죠. 괄호 2번에 보니까 1번 국가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각을 하는 걸로 조건이 변경됐다. 그러면 비과세가 아니라 뭐가 되죠? 과세. 동그라미 2번 국가 등에 귀속을 했어요. 했는데 밑줄 반대급부. 반대급부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았다. 양여라는 건 증여받았다는 얘기죠. 반대급부를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뭐가 된다? 과세. 다시 얘기할게요. 나라에 충성을 했다, 공짜로 줬다, 비과세가 되지만 반대급부를 받거나 조건이 변경이 됐으면 당연히 뭐가 된다? 과세.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신탁재산인데 신탁재산이 나오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신탁 등기가 병행이 된다. 무엇에 의해서? 신탁법에 의해서. 요건 뭐냐면은 요거를 형식상의 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에 의해서
등기가 병행이 됐다. 그렇지만 형식상의 이전이기 때문에 세금 낼 필요가 없는데 한번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상가 건물이 있더라.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신탁회사와 계약을 맺죠. 야, 신탁회사야, 나 상가 요번에 새로 샀는데 나 부동산 많지 않냐? 네가 좀 3년간만 관리 좀 해다오.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으면 갑이라는 사람은 누가 되죠? 위탁자. 신탁회사는 누가 되죠? 수탁자. 부탁받았으니까. 그럼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회사가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선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이 들어가죠. 그럼 갑은 소유권이 넘어가도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취득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형식상의 이전이니까 법률에 의해서. 이해가요? 노노노. 3년 뒤에 계약이 종료가 되면 찾아와야 되겠죠. 소유권 넘어가지만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취득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 등기가 됐지만은 법에 의한 거니까 형식상의 이전이다. 따라서 양도로 볼 수 없고 취득으로도 볼 수 없다. 요거는 항상 취득세와 양도는 쌍방향이에요. 따라서 취득세만 요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비과세가 되는 거죠. 취득세가 비과세면 양도도 비과세가 되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취득세를 정확히 알면 양도에서 편한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가 시험에 나왔어도 이런 건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요거죠. 위탁자에게서 수탁자로 갈 때나 또는 계약이 해지가 되나 또는 종료가 돼서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줬을 때, 얘가 얘한테 갈 때, 얘가 얘한테 갈 때 다 양도로 볼 수 없고 취득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이해갑니까? 그런데 과거엔 안 나왔, 아주 오래전에 나왔었는데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하나만 추가할게요. 어려운 겁니다. 아니, 어렵지 않아요. 겁먹지 말고. 위탁자, 수탁자, 위, 수, 탁끼리 지들끼리 하는 건 형식상의 이전이에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계약이 해지가 안 됐으면 현재 누구 명의로 돼 있어요? 수탁자 명의로 돼 있겠죠. 수탁자가 원래 주인한테 넘겨주면은 형식상의 이전이죠. 그런데 얘가 수익자에게 넘겨줬어요. 해보죠. 수익자. 수익자라고 하면은 누굴 생각하면 되느냐? 제3자를 얘기하죠. 제3자에게 물건 주인한테, 원래 주인한테 주면은 형식상의 이전인데 제3자에게 줬다면 정상적인 거래란 얘기죠. 이럴 때는 수익자는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내요. 얘는 양도소득세 내요 안 내요?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한다면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줬다 그러면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 우리가 해나가야 되겠죠. 이거 다 아는 걸로 간주하고 내가 하나씩 이제 어려운 거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근데? 여러분 눈동자가. 자, 그래서 148쪽에 보면은 괄호 1번에 비과세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주는 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써놓으시면 좋으라고. 위탁, 수탁 지들끼리 한 건 비과세가 되지만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넘겨줄 때는 제3자니까 뭐가 된다? 그렇죠. 과세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환매. 요것도 단골 메뉴죠. 환매가 뭐죠? 환매? 교환은 아니고 다시 내가 사는 조건으로 해서 파는 거죠. 그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매권의 행사, 권리 행사라는 건 의무적으로 행한 거죠. 따라서 얘는 취득세를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돼요. 권리만 행사했을 때. 그런데 환매, 등기, 일단 등기가 됐으면 신탁 등기는 형식상의 이전이에요. 환매 등기가 됐다는 것은 이미 거래가 거기서 끝났다는 얘기예요.
다시 됐으면은 당연히 뭐가 되죠? 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환매권이 나와 있을 때 의무적으로 권리만 행사했으면 형식상의 이전입니다. 비과세가 돼요. 그런데 환매 등기가 병행이 됐다. 등기가 됐다는 건 이미 거래가 거기서 끝났다는 얘기죠. 따라서 양도 취득세가 뭐가 된다?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임시건축물도 자 임시용 건축물 임시용 건축물이라는 건 존속기간에 따라 달라요. 존속기간이 잘 봐야 돼요. 존속기간이 1년 이하다 그러면 비과세가 됩니다. 1년까지는 비과세예요. 그런데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뭐가 되죠? 과세가 됩니다. 제가 제일 겁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초과, 이하 이거예요. 요건 요렇게 이해하세요. 1년까지는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1년 초과해야지 취득세 냅니다. 요거 이해 가요? 자, 그러나 사치성 재산은 무조건 과세가 됩니다. 사치성 재산은 별꼴 쓰리고라고 그랬죠. 별장을 하나 집니다. 여러분 별장 지을 때 그냥 남는 나무로 막 지어요? 마감재도 좋은 걸로 쓰겠죠. 공사비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몇 달 만에 철거할 수 있다 없다? 나 이거 별장인데 3개월만 살다 갈 거야 부실 거야 이럴 순 없죠. 그래서 사치성 재산은 계속 존속이 된다고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치성 재산은 존속 기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뭐가 됩니까? 과세. 그럼 시험이 이렇게 나오죠. 존속 기간이 1년 이하인 별장 이렇게 나와요. 그럼 별장이 나오면 존속 기간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과세가 된다.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기억나요? 그럼 지금부터 여기다가 비교를 한번 해줄게요. 여러분 강의할 때 괴롭히려고 비슷한 건 막 연결하고 복습하고 막 할 거예요. 재산세 다음에 배울 건데 재산세도 임시용 건축물 똑같아요. 그럼 재산세는 요게 달라요. 자 봐요. 취득세는 사올 때 한 번만 내죠. 그러니까 1년까지는 세금 안 내요. 근데 재산세는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걷는 거죠. 그럼 요거는 달라요. 1년 미만만 비과세예요. 1년에 한 번씩 걷죠. 1년 미만이면 1년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1년이 안 되니까 세금을 안 걷어요. 그런데 1년 이상이다. 그럼 1년 썼죠. 그럼 당연히 뭐가 되죠? 과세가 된다는 것. 요거와 요거 개념 이해가요? 다시 한번 눈동자 흔들려 가 기분 좋아 죽겠어요. 어차피 공부 안 하니까 지금 헷갈렸어. 재산세 때 또 배울 거니까. 여러분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끝장을 내버릴 거예요. 자 봐요. 취득세 한번 해볼까요? 취득세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죠? 여러분이 외운 거예요? 맨날 하니까 본인도 모르게 외워진 거죠. 취득세 세율 몇 프로? 그럼 사치성 몇 배?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내가. 자신은 없지만 반복분이 최고예요. 그러면 재산세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취득세는 사올 때 한 번이에요. 한 번이니까 1년까지는 세금 안 내요. 근데 재산세는 1년에 한 번씩 걷는 거야. 1년이 돼야지 세금 내요. 1년이 안 되면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죠.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는 1년부터 세금 내는 거고 1년이 안 되면 세금 낼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임시용 건축물? 사치성 재산은 무조건 뭐가 됩니까? 과세가 된다는 것. 그게 이제 임시용 건축물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6번. 6번에 공동주택의 개수 괄호 2번 보세요. 괄호 2번에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다 하면은 9억이에요. 시가 표준액이 9억 이하의 공동주택을 개수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취득세 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괄호 2번 나와 있는 것 체크.
요게 작년 시험에 지문 나왔던 거예요. 따라서 이번에는 절대로 안 나오니까 체크하고 없애버리세요. 확 찢어주세요. 그건 7번에 관한 것은 됐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비과세 말뜻 이해 가나요? 국가에 관한 건 좀 이따 등록면허세 때 또 나오니까 비과세 나오면 이제 여기서. 자, 그 다음 150쪽 나와 있는 부가징수는 여러분들이 다 배운 내용입니다. 조세총론에서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합니다. 자, 150쪽의 1번의 밑줄 납세지. 납세지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자, 한번 끝까지 내볼게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죠. 지방세는 물건에 대한 거니까 뭐가 되죠? 물세. 물세다 그러면 물건이 있는 곳을 뭐라 그러죠? 소재지. 이렇게 하면 3개 끝난 거예요. 등록세 때 또 할까요? 뭘 또 내요? 이제 못해. 됐어요. 이래야 되는데. 요즘 들어와서 강의하기가 좀 맛이 더 나는 게 강의하는 데마다 그런 얘기를 연세 있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와서 해요. 이제 2번째 들으니까 조금 귀에 들리다고. 그런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요즘은 첫 시간 때 여러분처럼 첫 시간 때 눈만 멀뚱멀뚱 됐잖아요. 2주 만에 봤을 때. 오늘은 첫 시간부터 여러분이 뭔가 대답하려고 하잖아. 달라진 거예요. 좋은 현상이에요. 예전에는 첫 시간엔 눈만 멀뚱멀뚱 뜨고 시간이 지나면서 대답을 잘했잖아요. 이번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처음에만 대답 잘하지 지나면서부터 얼굴이 어둡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진 않겠죠? 표정이 밝아요. 뭔가가 된다는 얘기죠. 자, 볼게요. 소재지 하면은 3가지는 끝난 거예요. 납세지. 해보자. 소재지. 그럼 시험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소재지인데 뭘로 나올까요? 말을 해. 말을. 주소지라고. 주소지로 나옵니다. 실제 이런 게 유치한 시험 문제예요. 주소지면 소재지, 소재지는 주소지. 이렇게 나오니까 납세지는 이걸로 끝.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본다면은요, 4번의 항공기, 5번의 선박. 잘 봐요. 건축물이다. 부동산은 고정이 돼 있으니까 소재지인데, 그죠? 비행기다 그러면 이동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동되는 것들은 중간에 멈추는 곳. 버스가 가다 쓰는 곳 뭐라고 그러죠? 정류장. 기차가 가다 쓰는 곳을 정거장. 비행기가 가다가 쓰는 곳을 정치장이라고 한다. 그 다음 배는 뭐예요? 이동하죠. 이동하다가 잠깐 머무르는 건 항구가 되겠죠. 따라서 뭐가 되죠? 선적항. 이름만 알아두시면 된다는 것.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건요, 재산세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끝나고요. 150쪽 맨 밑에 2번 밑줄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대요. 그럼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당연히 뭐가 돼요? 물건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겠죠. 이해가요?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최근 10년 동안 2번 정도 나왔나 그렇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너 뭐 샀냐? 취득 물건이 어디 있냐? 소재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 151쪽에 3번 나와 있죠. 요건 좀 전에 설명했죠. 땅을 하나 샀는데 이만큼은 서울, 이만큼은 인천에 있다. 그럼 신고는, 취득세 신고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따로따로. 그럼 2개가 포함됐으니까 나눠주는 걸 뭐라고 그러죠? 안분. 무슨 비율로 안분한다? 그렇죠. 그래서 1번 같은 물건이 2 이상에 걸쳐 있으면 소재지별로 동그라미 뭐한다? 안분한다. 2번 같은 물건이 2번째 줄 끝에 무슨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이해 갑니까? 그 다음에 징수방법 나와 있습니다. 원칙 뭐가 되죠? 신고, 납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다 정리해 드릴게. 또 해야 되나요? 자, 취득세. 징그러 죽겠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뭘 해야 되죠? 신고 납부 들어가죠. 돼요? 그 다음에 증여가 있어요. 증여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유상승계 돈 주고 사온 거고요. 증여는 언제를 취득일로 보냐 이거죠. 아까 취득식이 있었죠.
그때 안 한 이유가 여기서 필요한 것만 하려고. 증여는 기부죠. 계획적이에요, 충동적이에요? 계획적이니까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럼 언제가 취득일이 되느냐? 계약일이 돼요. 증여는 계약서 써요. 언제까지 요거 주겠다. 그럼 요거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요거 하나 배우면 돼요. 토지, 거래, 계약, 허가구역이 있습니다. 말이 길죠? 나올 때가 한번 됐는데 읽어보죠. 시작. 좀 중간에 쉬었다가 읽으면 쉼표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줄로 쓴 건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머리 아파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여기가 좀 낫죠. 저는 이렇게 국어도 가르쳐드려요. 요거 뭐냐? 토지 거래 계약서를 쓰기 전에 뭐부터 받아야 돼? 허가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1순위가 허가예요.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냐? 허가 후냐 허가 전이냐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보죠. 허가를 받은 후에 대금 청산을 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 취득세 한번 똑같이 볼게요. 양도소득세는 언제를 양도일로 보느냐? 잔금 받은 날. 그러면 취득세는 언제를 취득일로 보느냐? 잔금 준 날. 오늘 매매하고 대금을 오늘 받았어요. 나는 오늘이 양도일이 되고 이분은 오늘이 언제가 돼요? 취득일이 되는 거죠. 이게 취득식이에요. 따라서 잔금을 주고받은 날이 취득일 양도일이 되죠. 그런데 허가를 받은 후래요. 그럼 이거 정상적인 거래죠. 허가구역이니까 허가를 받고 계약서 쓰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을 치르면 언제가 취득일이 되느냐? 대금 청산일이 되죠. 요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래니까. 허가구역은 순서 허가받고 계약서 쓰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면 요 날이 취득일이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겁먹었어요. 이렇게 허가 전에 대금 청산했대요. 허가구역의 1순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허가 받고 돈 받아야 되는 거죠. 허가를 안 받고 돈부터 받았다 이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돈 받은 날짜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럼 언제가 취득일이 되느냐? 허가일이 됩니다. 언제가 돼요? 허가일. 순서 이해가요? 허가를 받고서 잔금을 받아야 잔금일이 취득일이 되는데 허가구역인데 허가도 안 받고 돈만 받았어요. 돈 받은 거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언제가 되죠? 허가일이 된다는 거. 이해가셔요? 그럼 여기까지는 취득일로부터 계약일로부터 대금 청산일로부터 허가일로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날로부터 60일인데 상속만 다르다는 얘기죠. 상속은 어떻게 하느냐? 상속 개시일부터가 아니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그렇죠, 말일로부터 6개월. 6개월이라는 것은 아버지는 광주 사시고 아들은 서울에 삽니다. 국내 주소가 돼 있을 경우에는 연락이 쉽죠? 6개월 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광주에 사시고 아들은 미국에 산다. 외국에 주소가 돼 있죠. 그럼 수소문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따라서 몇 개월? 9개월이 된다는 것. 그래서 시험에 다른 것들은 무슨 일부터 이렇게 되는데 얘는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니까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럼 시험에 나올 때는요, 요걸 틀리게 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걸 상속 개시일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요건 맞게 나와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하는데 앞에 이게 나오죠. 국내 주소가 있건 외국에 주소가 있건 모두 6개월 이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따라서 요 내용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되겠어요?
노노노.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추가 신고 납부인데 추가 신고 납부는요 등록면허세와 똑같습니다. 좀 이따 배울 거랑. 그러니까 지금 알아두면 편하겠죠. 자 보세요. 요거는 처음에는 비과세라고 그랬어. 나라의 충성. 알았어. 나라에 기부 체납할게. 비과세 했어요. 빵프로 했다가 3년 뒤에 야 이거 국가 못 주겠어. 나 돈 필요하니까 딴 사람한테 팔 거야. 그럼 당연히 뭐가 되죠? 과세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취득세 빵프로였었는데 과세니까 4%죠. 그럴 경우에는 과세표준 곱하기 4% 나온 금액이 있죠. 요걸 들킨 날로부터 며칠 이내? 기억 안 나요? 30일 이내 뭘 해야 된다? 신고납부 들어간다. 추가 신고납부라는 건요 나쁜 짓 하다 들킨 거예요. 들켰으니까 들킨 날로부터 불이익 주는 거죠. 취득세는 60일이지만 들켰으면 며칠? 30일 이내. 꼭 알아두세요. 두 번째는 과세 신고했어요. 알았어 4% 낼게. 나 상가 건물이야 4% 낼게. 어이 그랬더니 나중에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가인 줄 알았더니 그 안에 풀장도 있고 완전히 사치성 재산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중과세 12%.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12%에서 새로 계산해서 4% 낸 걸 어떻게 줘요? 뺀 나머지를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죠. 언제부터? 들킨 날부터. 들킨 날은 시험에 틀리게 안 나옵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공부할 필요 없어. 들켰으면 들킨 날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그리고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신고납부 들어갑니다. 요게 과거에 본다면은 출제자들이 30일을 60일로 틀리게 내고 신고납부인데 보통징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제되는 거 뻔히 다 가르쳐 드린 거예요. 해보자. 추가신고. 자, 요게 151쪽에 보면 징수방법 원칙 신고납부 있고요. 괄호 1번에 일반적인 경우인데 그건 두 번째 줄에 밑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 이렇게 나왔죠. 오케이? 세 번째 줄 바로 밑에 밑줄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했대.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허가 받기 전에 돈부터 받으면 돈은 인정된다 안 된다? 그럼 언제가 취득일이 되는 거죠? 네 번째 줄에 허가일. 그것만 동그라미 치면 되죠. 허가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2번 상속.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괄호 외국에 주소가 돼 있으면 몇 개월? 9개월. 3번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줄 끝에 맨 끝에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기 등록이 나오면 항상 언제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반드시 뭘 해야 되죠? 신고납부 들어간다. 되겠습니까? 들어보면 기억나요? 그 다음에 152쪽에 괄호 4번 밑줄 추가 신고납부 1번 2번 똑같습니다. 두 가지만 알면 되죠. 며칠 이내에 뭘 해야 됩니까? 신고납부를 해줘야 된다. 그 두 개 알면 끝이에요. 등록면허세도 똑같습니다. 이따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예외 보통징수. 신고를 안 하면 고지서 날라오죠. 고지서에 의해서 징수하는 걸 무슨 징수라고 한다? 보통징수. 3번 가산세. 또 해야 되나요? 지금으로부터 2주 전 땀 흘리면서 했었는데 한 번 더 할까요? 뭘 또 내연에는 요거 이따가 등록면허세 또 나오거든요. 등록면허세 때 그러면 하지 말죠. 지금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면 재미없잖아요. 또 해야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 것 같은데 이거 또 할까요? 여기다가 하는 김에
1편, 2편 다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가산세 우리 정리합시다. 오늘로 정리합시다. 그럼 등록면허세 때 안 해도 되고 양도소득세 때 안 해도 돼요. 똑같은 게 나오니까. 근데 등록면허세 때는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이따가 양도세 때는 또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취득세 또 해봅시다. 아주 징그러. 취득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죠? 시작. 아이고 흐뭇해요. 이제 비로소 좀 돼가는 것 같아요. 그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신고 납부 안 했어요. 안 했으면은 뭐가 날라오죠? 어이구, 가산세 없앤 효과가 나타나네. 그죠? 그거 없애는데 몇 달 걸렸는데. 고지서가 날라오죠. 고지서에 의해서 징수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보통징수. 여기에는 뭐가 인쇄돼서 오죠? 가산세. 가산세는 두 가지가 있죠. 신고 안 했으니까 뭐가 되죠? 신고불성실. 신고불성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히 무신고했느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신고했느냐. 그리고 이 신고 안 한 게 일반적이냐, 사기 부정한 방법이냐. 그죠? 오늘도 쓰시는 거야? 다 썼는데 무신고. 여러분은 권태가 없는 것 같아. 자, 무신고다 그러면 몇 프로? 사기는, 과소신고, 사기는 이거예요. 이걸 그렇게 많이 써요. 그 다음 납부불성실. 납부불성실은 매일매일 붙는 거죠. 하루에 얼마씩 붙습니까? 10,000분의 3. 끝. 그 다음 노파심에서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볼게요. 이거 밑에 나올 건데 미리 설명할까요? 안 돼. 이걸로 해. 더 이상 못해.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해 가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있겠죠. 지금부터 이제 요걸 갖다가 응용합니다. 취득세 또 쓸게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쓰기 싫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뭐가 날라온다고 그랬죠? 고지서. 고지서 받기 전까지. 요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결정고지 하기 전까지. 고지서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60일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좀 늦게 신고할 수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기한 후 신고. 요 안에가 있는 거죠. 근데 기한 후 신고는 늦어도 할 수 있지만 고지서가 날라오면 신고가 안 돼요. 그땐 돈만 내야 돼요. 고지서 받으면. 그때까지 할 수 있는 게 뭐죠? 기한 후 신고. 그럼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은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야, 늦게라도 신고해. 그러면 가산세를 감면을 해줄게. 가산세. 그럼 가산세는 신고를 안 했으면은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죠? 20%를 깎아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외우지 말아요. 외우지 말고 신고를 안 했다는 건 취득세죠. 그럼 취득세를 신고할 때는 상대방이 있다는 얘기죠. 상대방은 양도소득세 신고해야죠. 이해가요? 취득이 있으면 혼자서 사는 건 없잖아요. 파는 사람이 있죠. 따라서 이분이 양도했어요. 이분이 언제 왔어? 여기 없었는데 아까는? 아, 그랬어요? 미안해. 반가워서 그래. 갑자기 이렇게 놀랬잖아. 우리는 자리 보고 이거 기억을 하거든요. 직업병이. 자, 이분이 양도했어요. 이분은 신고했어요. 이분은 취득세 신고 안 했어요. 그럼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이 누락된 건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데 이것도 6개월 이상이 걸린대요. 몇 개월? 6개월. 그러면 6개월 이내 신고해야지 깎아주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쉬워요. 한 사람만 누락되면은 찾기가 쉬운데 6개월 이상이 걸려요. 따라서 6개월 이내 해라. 그러면 몇 프로 깎아줘? 20% 깎아주겠다. 그 다음에 1개월 이내 해라. 그러면 50% 깎아주겠다 이거죠. 요 20%에 50%가 되는 거죠. 그래서 1개월, 6개월 외우면 헷갈려요. 한 사람은 신고했구나. 그럼 찾으려면 한 6개월 걸리겠구나. 그 전에 신고하란 얘기죠. 이해가요? 노노노 또 해야 돼요. 여기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되겠죠?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과소신고, 적게 신고했어요. 그럼 적게 신고했으면 들키면 고지서 날라오겠죠?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는 자진해서 수정신고하라 이거예요. 양심적으로. 그런데 과소신고했다 그랬으면은 깎아줄게. 뭐를? 가산세 깎아줄게. 우리가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죠? 10%였잖아요. 이걸 깎아주는 거야.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두 분이 해야 되는데 한 사람만 누락됐다. 찾기가 쉬워요.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런데 이분이 작정을 하고 조작해서 신고했어요. 이거 찾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른 사람들 자료를 일일이 다 수집해야 되니까 2년 이상이 걸려요. 몇 년 이상?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따라서 2년 이상이 걸리니까 2년 이내 하란 얘기죠. 오케이? 요건 6개월 걸리고 요건 2년 걸리니까 2년 이내 하면 몇 프로? 10%. 1년 이내 하면은 20%. 6개월 이내 하면은 50% 요렇게 감면을 해준다는 거. 요거 이해가나요? 요 세 가지까지 나오면은 가산세에 관한 건 끝이에요. 끝.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자, 지금 설명한 게 152쪽부터 153쪽까지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요것도 가끔 나옵니다. 동그라미 장부. 장부라는 것은 개인이 작성해요? 법인이 작성해요? 따라서 법인이라는 말을 꼭 찾아야 됩니다. 개인이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법인은 수입과 지출이 있으면 장부에 작성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걸 보관해야 되겠죠. 안 하면은 가산세가 붙습니다. 몇 프로? 10%. 따라서 이건 지문이 틀리게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법인이 아니라 개인으로 나오면 가산세가 없다는 거 꼭 명심해요. 두 개만 알아두면 돼요. 해보자. 법인 10%. 장부가 나오면 항상 뭘 보라고 그랬죠? 법인. 안 하면 몇 프로? 10%. 그것만 알면 끝나요. 아주 요런 게 요번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3번 중가산세. 중가산세는 그 지문대로 나옵니다. 첫째 줄 사실상 취득한 후에 동그라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한다. 신고하지 않고 팔면은 여기 보세요. 가산세가 원래 10, 20, 40%죠. 근데 취득을 해서 신고를 안 하고 팔면은 중가산세 몇 프로? 80% 적용합니다. 따라서 알아두세요. 중가산세는 취득세만 있는 제도라는 거. 취득세만 있는 제도예요.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중가산세 적용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 다음 두 번째, 취득 후 신고를 안 하고 매각을 했을 때. 근데 시험에 뭐로 나오냐? 아주 유치해 죽겠어요 내가. 신고를 하지 않고 팔아야 되는데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취득 후 신고를 하고 이렇게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80%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뒤도 안 보고 80% 중과산세 나 뒷다 잘해.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이러는 거죠. 요거 숨은 것이 신고를 안 하고 팔아야 80% 무겁게 매긴다는 얘기죠.
시험에 신고하고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 심리가 뭐예요? 수험생들은 앞에 보고 뒤에만 보죠. 당연히 이건 신고 안 했겠다는 스스로 결정하고 안 보니까 이런 게 난이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만 없애면 됩니다. 몇 프로? 80%. 그 다음 154쪽에 맨 위에 괄호 2번. 다만 밑줄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는 건,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등기 안 하고 팔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중과산세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중과산세가 이거예요. 취득을 하고 신고했다 안 했다는 건 뭐냐? 등기를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 취득하고 등기를 하고 팔아야지 되는데, 자 봐요. 이 친구 걸 샀어요. 등기 이전을 안 해요. 이게 신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미등기로 되팔았다는 얘기죠. 이럴 때 세금을 회피할 의사가 있어서 80% 물리는 거죠. 근데 취득을 했어요. 신고를 했어요. 등기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중과산세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런 게 있죠.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등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과산세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하나 있죠. 뭐가 있냐? 간주취득. 간주취득은 뭐예요? 옛날에 농지를 샀습니다. 등기했겠죠. 택지로 바뀌었어요. 그럼 뭐예요? 옛날에 등기했던 농지니까 미등기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간주취득은 옛날에 사왔던 물건을 이번에 파는 거니까, 가액만 늘어난 거니까 요거는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알아둘 게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괄호 안에 회원권은 제외한다 돼 있죠. 회원권은 무조건 중과산세 적용한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무조건 중과산세 적용한다.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중과산세 적용을 안 하지만 회원권은 무조건 중과산세 적용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간주취득은 무조건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등기자료 통보다 그랬을 경우에는 괄호 1번에 이거죠. 등기관서장은 등기를 했는데 취득세가 납부가 안 냈다 그랬으면은 다음 달 동그라미 1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빨리 거두라고 통보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뭐 한 10년의 지문 한 번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 다음 155쪽에 부가세 나와 있죠.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나오고요. 괄호 2번에 감면이다 그러면 깎아줬다는 얘기죠. 깎아주면은 좋은 일에 돈 좀 내놔라. 어디서 빼둬요?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 20%가 되겠죠. 그 다음에 괄호 1번에 일반적인 경우 동그라미 1번 지방교육세 괄호 1번 뭐 빼고 말고 나왔습니다. 요거 지난 시간에 한번 해드렸는데 기억나요? 자신 있지가 않아요. 내 눈을 피하는 거 보니까 잊어먹었어요. 어차피 오늘 2주 만에 해보도록. 여러분 2주 만에 공부하는 분들 치고 잘하는 거예요 지금 표정이. 그죠? 다른 과목은 매주 해도 힘들잖아요. 세법 이까 이거 틀리면 사람이 아니죠. 그죠? 이까 문제가 맨날 나오는 게 뻔하잖아요. 그죠? 뭐 신고했냐 안 했냐 이거 숨은 시작. 세법은 딱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많은 문제 풀어보면은 도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부터 서울에서 세법 특강이 막 들어갑니다. 벌써부터 들어가요. 그러니까 문제만 디리다 풀면 돼요. 여러분들 시간 되면은 나왔는데요. 예. 그래서 세법은요. 세법 특강은 나중에 여러분이 여기도 할 기회가 있겠지만 요번에 미리 해버렸어요.
서울에서 무조건 나부터 하래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되게 빠르잖아요. 5월 말인데 144문제 문제풀이 특강, 그 안에서 16개 나오는 거니까 죽어라고 이것만 달달달달하면 이 답 찾는 요령만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때 되면은 한번 와서 하루 한번 들어보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문제만 들이다 풀고 그것만 달달달달하면 답이 쭉 지문이 똑같은 게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해나갑니다. 근데 옛날에 USB를 다 잊어먹어서 요즘 매일, 아직까지도 완성을 못했어요. 이번 주 일요일인데 거의 다 끝났는데 이따 PC방 가서 또 해야 되겠어요. 마무리할게. 잊어먹어 자료다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근데 새롭게 또 하니까 개정된 세법에, 옛날 거는 개정된 세법에 맞춰서 문제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 나중에 우리 한번 특강할 때 한번 와서 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은 미리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남편분한테 전화해 줄게. 그것도 못 밀어주는 게 있어. 자,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취득세만 해볼게요. 취득세. 자, 우리가 취득세율이다 그러면 표준세율인데, 표준세율은 취득세율 몇 프로라고 그랬죠? 4%. 옛날에 2010년도까지는 취득세 따로, 등기세 따로 배웠어요. 등록세. 근데 요 안에 한꺼번에 걷기 시작했죠. 취득과 등기에 관한 거. 항상 취득과 관련된 건 고정이 돼 있어요. 아까 중과기준세율이 고정이 돼 있다고 그랬죠. 그놈이 놈이에요. 몇 프로? 2%. 등기는 그때 달라요. 얘는 표준세율에서 2%를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죠? 뺀 나머지 세율이 되는 거죠. 얘는 요거 2%, 얘는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거에 대해서.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 10% 나와 있죠. 그럼 농어촌 특별세는 어떤 지문이 나오느냐 그러면 2%에 대해서 10%다 이거죠. 2%에 10%.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세 몇 프로가 나오죠?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구하냐 나오면 어떻게 돼야 되죠?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의 몇 프로? 20%. 뺀 세율의 20%. 요거는 2%의 10%. 이해 갑니까? 불안해서 또 하나 해줘요. 상속은 2.8%죠. 취득과 관련된 거 몇 프로? 등기와 관련된 건 빼주니까 0.8% 나오죠. 이해 가요? 그러면 2%에 대해서 10%가 농어촌 특별세죠. 그럼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한다? 시작.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에 대해서 몇 프로? 20%가 된다는 얘기죠. 얘는 그냥 곱하기, 지방소득세는 뺀 다음에 계산한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또 해야 돼요? 이제 나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155쪽에 1번 농어촌 특별세 괄호 1번의 동그라미 1번은 지금 농어촌 특별세 물어본 거죠. 요거는 100분의 2로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의 몇 프로? 10%가 되겠죠. 이해가요? 그런데 밑에 2번 지방교육세 1번은 보죠. 첫째 줄 끝에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2%죠. 2%. 뺀 세율에 대해서 몇 프로? 20%. 요 놈은 표준세율에서 2% 빼가지고 몇 프로? 20%란 얘기죠. 이해 가나요? 지방소득세는 무조건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야 돼요? 2% 빼야 나오잖아요. 그거에 20%란 얘기죠.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 다음에 주택이다 그러면 1%다. 6억이야. 1%다 그랬으면은 2%가 될 수가 없잖아요. 주택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50대 50이라고 그랬죠. 그럼 요거는 0.5%에 대해서 10%가 되는 거고, 요거는 0.5%에 대해서 20%가 되니까 얘는 0.5%라 하지 않고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반반씩이니까. 그래서 어디냐 그러면 맨 밑에 괄호 2번 동그라미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은 100분의 50에, 이거 100분의 50에 대해서 몇 프로? 20%가 된다는 얘기죠. 주택은 뺀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50대 50이니까. 오케이? 요건 왜 하냐 하면은 과거에 요렇게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 나올 때가 됐거든요. 나온 지가 오래돼서. 그래서 한 번쯤 강조를 해드린 겁니다. 나머지는 뭐 공부할 필요 없죠. 등록면허세는 뭐 이따 하면 되니까. 그리고 문제풀이 꼭 좀 해보세요.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171쪽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나와 있죠. 요거에 관한 것은요, 간단하게 그냥 칠판에다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요약해드리고. 다 할 필요 없잖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있나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셔요. 오늘 처음 오셨네요. 이분들 잘하시죠? 반응이 늦게 나오는데 굉장히 잘하셔요. 이렇게 다 따라가실 수 있어요. 오늘 고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칭찬해 드렸어요. 잘하신다고. 자, 지금부터 10분간 쉬었다 등록면허 써야죠.